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갑구에 이런 단어가 보이면 계약을 되도록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알고 부동산을 알면 부가 같이 한다. 부가가치세 김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텍센터 김은경 수석입니다. 날도 더워지고 여름이 와버렸습니다. 수석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항상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종합소득세 신고편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을 했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를 또 준비해 주셨나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뭘까요? 당연히 전세 사기겠죠. 제 주변에서도 조금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 전세 사기를 당한 후에는 사실상 해결책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주의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선우님,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서류가 뭘까요? 등기부 등본. 맞습니다. 오늘은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수석님, 등기부 등본 이게 뭐예요? 등기부 등본의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인데요.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의 모든 등기사항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부동산이 누구 건지 알려주는 이름표고요. 또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의 모든 역사를 알려주는 이력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력서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한마디로 이 등기부 등본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전셋집을 본다고 하면 그 집을 누가 언제 지었는지, 또 주인이 언제 바뀌었고, 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지, 이런 집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 등기부 등본에도 종류가 있나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토지, 건물, 집합 건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냥 건물이 있고 그러면 집합 건물은 또 뭐예요? 일반 건물은 건물 전체를 통으로 소유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이 있고요. 또 집합 건물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과 같이 호실마다 각각의 소유주가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특히 헷갈리시는 게 다세대하고 다가구거든요. 근데 다가구는 단독주택과 똑같이 한 채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건물 등기부 등본 하나지만 다세대 주택은 연립주택이나 빌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립된 여러 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을 호수별로 반드시 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월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이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을 많이 보시게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나 건물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을 각각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인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거래할 수가 없거든요. 묶여 있어요? 네, 그래서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일반 주택을 거래하시는 경우에 두 가지 등기부를 다 보셔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이 되거든요. 인터넷에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가시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소유주만 보는 게 아닌데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남의 집도 떼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은경수석님의 등기부 등본을 아무튼 열람용은 700원이고요. 관공서 등 제출할 때 쓰는 제출용, 그 발급용은 1,000원인데요. 단돈 700원으로도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 등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뭐 글자가 되게 많더라고요. 같은 한국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등기부 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주소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또 갑구에는 소유주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주요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을 또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네,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먼저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표제부에 나온 주소와 계약서 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경우도 있구나. 그럼요. 그리고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은 소재 지번까지만 확인하면 되지만 아파트나 빌라 같이 아까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 말씀드렸죠. 이 경우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나 이럴 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주소로 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갑
갑구에서는 또 뭘 봐야 될까요? 갑구에는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등기부등본을 넘기면 갑구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현재 소유주입니다. 현재 소유주? 네,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이 갑구에 표시된 소유주의 인적사항과 계약서상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또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소유주가 맞는지도 신분증을 대조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계약금을 이체할 때도 통장 명의자가 등기상 소유자와 맞는지 꼭 확인한 후에 입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갑구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또 있는데요.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갑구에 이런 단어가 보이면 계약을 되도록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이런 글자입니다. 압류, 가압류는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았거나 또 세금을 체납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좀 좋지 않거나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또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다면 이 집은 현재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걸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 내 보증금을 지키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표제부에서는 주소가 계약서랑 일치하는지 요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요거 글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맞습니다. 을구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될까요? 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주요 정보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지상권 같은 내용들이 표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을 한 20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하실 때 근저당권, 그 근저당권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뭐예요? 네, 근저당권은 쉽게 부동산을 담보로 소유주가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만약 시세 대비 많은 금액의 근저당권이 있으면 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이 있는 집들도 피해야 되나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사실 부동산을 살 때 전액을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담보대출은 아주 흔한 일이고요. 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무조건 위험한 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 집의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또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는 따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을구에 보면 채권 최고액이 얼마라고 표시가 됩니다. 보통 금융기관은 대출 금액의 120에서 130% 정도를 담보로 설정을 하고요. 채권 최고액으로 기재를 하거든요. 채권 최고액이 만약에 1억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실제 대출은 얼마일까요? 1억 정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120% 정도를 가정을 하면 간혹 빚을 거의 다 갚았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집주인이나 중개인의 말만 그대로 믿지 말고 등기부 등본상의 채권 최고액을 기준으로 보시고요. 또 만약 갚은 게 사실이라면 집주인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또 주의해야 될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을구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말이 보이면 그 계약도 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령, 뭔가 겁이 나는 단어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쉽게 말하면 이전의 세입자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법원에 요청한 흔적입니다. 임대인의 그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다거나 그래서 내 보증금의 반환도 늦어지거나 못 지켜질 위험도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절대 흐린 눈 하면서 보면 안 되겠네요. 이거 하나하나 A부터 Z까지 알잘딱깔센. 스스로 등기부 등본만 잘 읽을 줄 알아도 전세 사기를 좀 피하고 조금 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근데 진짜 이거는 사람의 가장 크리티컬한 삶의 희망을 짓밟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다음 주제도 전세 사기에 대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살짝 스포를 해드리면 다음 주는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입니다. 전세 사기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세금을 알고 부동산을 알면 부가 같이 한다. 부가 가치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